저희가 준비한 6이고요. 보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서 오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남과 북,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현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입니다. 5개월 만에 석방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방어권을 보장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여기 네. 저희가 정리는 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 이 진술이 거의 바뀐 건 기정사실화처럼 보이면 정진상 전 실장 불러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씩 묻겠다. 이게 검찰의 좀 입장인 겁니까?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화영 부지사 부인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하고 경기도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북한에다 800만 불 보낸 거는 쌍방울이 자기 사업하려고 보낸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말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말을 바꿨느냐. 내가 쌍방울에 부탁을 했다. 뭘 부탁을 했느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부탁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쌍방울에 부탁한 것은 단순히 내 뜻만은 아니었다. 그럼 누구 뜻이 또 있었느냐? 정진상 실장의 이야기, 정진상 실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최측근의 요구가. 그렇죠. 어떤 요구가 있었냐면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도인데요. 2019년 2월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만났어요. 예. 그래서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노딜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노딜로 인해서 앞으로 대북 제재는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대북 제재가 심해졌을 때 이재명 지사가 북한에 짠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내면 그러면 무조건 대선 후보 되고 대통령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때 오히려 더 방북을 더 추진을 갖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다 종합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 보고를 했다라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했고, 예. 거기에다가 김성태 회장 역시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이렇게 보고했단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또 진술을 갖다가 했고요. 그렇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12월에 300만 불, 40억 가까운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것들이 아구가 딱딱딱 맞는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진상 씨가 오늘 피의자로 전환돼가지고 그 조사를 받는 것 같고, 그러면 남는 사람은 이제 딱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딱 한 명 남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박성민 비서관님. 그래서 휴가 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물론 여러 넷플릭스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바뀌면서 본인 소환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또 정진상 전 실장을 검찰이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휴가 때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정진상 실장을 이렇게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이 검찰의 의도는 결국에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입증해내기 위한 빌드업으로 사실상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김용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안도 똑같은 건으로 부르긴 한 거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물, 그러니까 당시 대북 송금이 이뤄졌던, 쌍방울이 돈을 보냈던 그 시기쯤에 대변인을 맡았고 또 정책실장을 맡았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별 소득은 없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두 사람의 주장은 일관되게 예.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김용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통화를 한 번 했을 뿐이다 또는 한 번 만났을 뿐이다 정도로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을 사실상 소득 없는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느냐. 결국엔 여론전을 저는 일종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재명 대표로 향하기 위한 그 연결고리들을 건드리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온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 김남국 의원이 김성태 전 회장이 깡패라고 단정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했던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노상강도라고 지칭 건 뭐냐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 잡혀오기 송환되기도 전인데 이 피의자에게 깡패라는 이 표현 써도 되는 겁니까? 저는 깡패라고 봅니다.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대개 거기에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폄훼하시거나 이런 것에 대한 제가 거기에 대응하는 말을 했던 것이고요. 이화영 부지사에게 방북 비용 보고받은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쌍방울 관련해서 대표님 빼고 전부 다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것도 검찰이 조작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당은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면서 뭔가 김성태 전 회장을 보라보는 태도가 달라졌다. 내로남불 아니냐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금까지 난 보도를 종합하면요. 예. 김성태 전 회장 깡패가 맞죠. 사채업을 했던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이 적대적 M&A를 통해서 쌍방울 그룹을 인수했으니까 어쨌든 과거에 깡패는 맞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노상 강도가 맞느냐에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라고 하면은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누군가 협박을 해갖고 금전을 갈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돈을 냈습니다. 8천만, 그러니까 이 상당한 금액을 돈을 보냈어요, 북한으로. 우리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저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니즈가 맞아떨어졌다. 어떤 니즈냐.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떤 큰 성공을 이루고 싶고 김성태 전 회장은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겁니다. 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진입 장벽은 높지만 정치권에 줄을 대서 쉽게 진출을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 대북 사업이었다.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 이런 여러 과정의 증언이 모두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 전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고요. 이 8일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판이 있는 날인데요. 맞아요. 예. 지금 여름 휴가는 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8일을 되뇌이면서 쉽게 잠을 들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 자체가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 주장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정진상 전 실장을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한번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관련된 법원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